안녕하세요. 친절한 양육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조기 폐경되신 분인데, 나이가 41세 여성분이세요. 그런데, 너무도 젊은 그 나이에 조기 폐경을 이제 맞이를 하시고,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. 한 6개월 정도 관리해드렸던 분인데, 우선 질 건조도 너무 심하고 체온 조절이 안 되고 조금만 신경을 써도 막 체온이 오르고 등이 뜨겁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피로감이 너무너무 피곤하다. 그리고 뭐 또 하지 정맥류까지 있어서 다리에 통증도 있다.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제 생리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는 생리가 한 3개월 전에 중단이 됐고요.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 보셨대요. 조기 폐경 상상도 못 하셨던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니까 FSH가 57이 나왔어요. 그런데 에스트로겐 E2라고 나오거든요.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E2가 23.6이 나왔더라고요. 그런데 보통 23.6 정도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거예요. 아무리 적게 나오는 거긴 맞지만 좀 나오는 거고, 실제로 그냥 5 이하, 제일 마지막 숫자가 5거든요. 그러니까 5 이하로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, 이분은 그래도 20 정도 넘어가는 정도 수치의 에스트라디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. 뭐 정상 범위는 아니 200, 300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. 뭐 100 몇 정도 나오기도 하고. 그래서 이거는 주기마다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FSH가 그 기준점이 되고, 더 정확하게는 난소 기능 검사 AMH라는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조기 폐경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, 이분이 몇이 나왔냐면 0.01 이하, 그러니까 그냥 0이 나온 거예요. 0 가깝게. 그렇게 나오면 난소 나이가 주로 나오거든요. 난소 나이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그냥 50세다, 정년이다, 나이가 안 나오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AMH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난소 기능이 완전히 이제 그 기능이 꺼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, 보통 뭐 0.01까지가 아니고 0.04, 0.08 이 정도에서 조기 폐경 되셔서 이게 문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, 딱 폐경됐을 때 그 평균치는 보통 0.04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0.01 이하로, 비타민 D 수치도 한 13.6으로 굉장히 낮았고요. 또 생리통도 있으셨고,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PMS도 심했었던 분이에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상담을 드릴 때 생리통이나 PMS가 좀 강했던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좀 폐경이 돼도 에스트로겐이 좀 나와요. 폐경이 돼도. 그러니까 결국은 폐경을 일으키는 주요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거든요.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 바닥을 치면서 에스트로겐으로 동반 하락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트로겐이 좀 나온다.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생리할 때 폐경되기 이전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, 이미 그 생리통이나 PMS가 있는 걸로 봤을 때도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있는 걸로 봤을 때, 이런 분들은 조금 영양소 관리를 하면서 천연 에스트로겐 제제나 프로게스테론 분비능을 좋아지게 하는 제제를 함께 썼을 때 좀 반응도가 다른 분들보다 좀 빠를 수는 있어요. 그런데 대신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있었던 분들은 에스트로겐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독성 에스트로겐으로 대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대사를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분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저의 이제 일반적인 예상을 말씀을 드렸는데,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드시고 생리를 살짝 하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가슴에 압통이 좀 느껴지면서 생리가 조금씩 나왔다. 근데 정상 생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출혈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셨는데 양이 많아진 생리를 하신 거예요. 그리고 또 정말 한 달 하고 한 6일 후에 다시 또 생리를 하셨고, 그 다음 달도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셨고요. 그 다음 달도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셨어요.
그런데 이분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정맥류가 있으셨거든요. 근데 이 하지정맥류는 제 영상편에도 나와 있는데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있는 분들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혈관에 혈전이 많이 생기거든요, 에스트로겐이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리를 하실 때 생리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더 규칙적으로 더 반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삶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분인데, 다만 제가 아무리 좋은 천연 에스트로겐을 드렸다 하더라도 이게 몸 안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에스트로겐으로 변형됐을 때는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더 항염, 그리고 대사에 더 좋은 그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의 함량을 높여서 드셔서 양질의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. 그러니까 무조건 생리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많아진다고 해서. 그래서 충분하게 오메가3 용량도 좀 충분한 용량으로 드렸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달도 정상적으로 잘 생리를 하셔서, 그 다음 달에 제가 여쭤보니까 하지정맥류는 좀 어떠세요? 왜냐면 이게 독성으로 흘렀을 때 이 정맥류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데 지켜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하지정맥류도 상당 부분 많이 호전되고 있다. 많이 부종이 많이 사라지고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좀 안심을 하고 한두 달 후에는 한번 에스트로겐 검사,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어떻게 6일 만에? 어떻게 그리고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리를 잘할 수 있을까? 나도 그렇게 해당이 될까?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일반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. 이렇게 좀 빠르게 반응하신 분들이 계세요. 이렇게 AMH 수치가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저도 거기에 맞는 맞춤 처방을 드리고 관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조기 폐경 되신 분들께 조금 내 사례 나랑 비슷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조금 시간을 너무 늦추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내가 이 문제점을 바로잡고 난소나 부신 기능을 좀 살려서 내가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.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